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오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편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탄핵 정국이 지금 마지막 봉우리를 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일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오늘 발표가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탄핵을 반대해서 정말 수천만 태극기 물결이 정말 거리를 꽉 채우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또 자기들의 필요한 그러한 목적을 막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사회라서 상당히 격동적이고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과연 이러한 주민들의 봉기가 가능할지 오늘 북한 여기자의 북한에서 여기자로 활동하셨던 그 기자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까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기자로 활동하셨던 김길선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색이 달라지셨어요. 석에 품고 있던 말씀을 쏟아내시니까 얼굴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어때? 괜찮으셨어요? 네. 나는 아무 데 가서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네. 선생님, 지금 탄핵,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글쎄요, 탄핵 정국을 보면서 나도 생각이 많아요.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북한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되겠나. 또 북한 자유화 후에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초석부터 깔아야 되겠나. 이걸 내가 요새 많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뛰가도 바쁜 재건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거든요. 북한에서. 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국론이 분단돼 가지고 네 원리 내 원리 계속 싸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큰일 나요. 남북 간에도 순화가 안 되는데. 근데 북한은 데모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없죠. 그러나 이제 북한이 정리될 때 남한의 이것도 완전히 북한 인권 문제요, 북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문제에서는 뒷전에 앉아있던 것들이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갈걸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바람처럼 갑디다, 그렇게. 그래요? 네. 지금 일각에서 북한에 민중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80%로 본다. 어떤 분은 50%로 본다. MC께서는 몇 프로로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태극기 혁명이라고 하죠. 태극기 집회가 지금 3월 1일 날 500만이 넘었다 그래요. 그 다음 주 토요일도 이제 470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숫자가 다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최 측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진짜로 놀랐던 거는 언론이 거짓말 하는구나. 이게 태극기가 막 나왔는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촛불 집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막 부풀려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언로가 막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합시할 수가 없거든요. 조그만 패싸움을 할 때도 누가 이제 싸우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동의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돼야 이제 패싸움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행히 카톡이라 그럽니까? SNS 또 요즘에는 아주 인기가 있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를 수시로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일어나는데, 그래도 여기 한국 분들도 겁나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막 조심하라 그러고 왜 나가냐 그러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북한은 전혀 그런 네트워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디서 무슨 뭐가 있는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닌가. 많은 탈북자들이 그 나와서 북한 민중봉기 무슨 가능하고 뭐 어쩌고 뭐 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심중하게 해야 돼요. 나는 북한 민중봉기 일어날 가능성을 1%로 봐요. 1%는 그래도 보시는군요. 0%라 하면 쪽팔려서 1%로 봐요. 나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쭈니지 혁명이요 뭐요 해서 얼마든지 일어나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북한의 그 체제상 시스템 또 밖에 지정학적인 위치를 잘 모르니까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한은 판군도 나올 수 없는 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 민중봉기 투니지 그 아랍 뭐 봄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가만 보니까 3가지는 적어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컴퓨터요, 이 뭐야 휴대폰을 통해서 수시로 그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뭐 전송해서 외부하고도 소통이 다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연락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둘째는 그 나라들은 시장 경제가 존재하는 나라들이에요. 예. 시장 경제라는 게 유통이 안 되고는 시장 경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시장 경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면 장마당 있잖아. 북한 장마당이 무슨 시장 경제요? 불법. 시장 경제라면 생산, 유통, 소비 이게 라인이 형성돼야 돼요. 예. 그 경제적 뭐 어디 규모를 갖춰야 시장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시장 경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둘째, 셋째는 북한 내부 저게 여행증 통행 그 억제 제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안 통하면 이거라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안 통하면 예. 그게 없는 한에서 뭐 민중봉기가 일어난다 하는 거는 뭘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네. 연좌제를 없애줘야 되지 않을까요? 싸우면 내가 싸웠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돈의 8천이 막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이 세계가 해결되는 때는 벌써 연좌제가 없어질 때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이 세계를 풀어놓는다 하면 예. 지금 북한이 오늘날까지 전 나라 같지도 않는 거 진짜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한 해 몇천 명씩 탈북하고 해도 저게 유지되는 게 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예. 네. 저 이거 어떤 분 뭐 북한도 뭐 핸드폰이 뭐 1000만 명이 보고 뭐 어쩌고 그런 그거 다 감시하고 뭐 그 외박은 완전히 차단돼 있고. 네. 그렇죠. 도도 간에 군군 간에도 차단돼 있는데 맞아요. 부문 간에 민하고 군도 차단돼 있고 다 차단돼 있는데 그야말로 사업상 존하기 용도예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것마저도 다 도청하는 거예요. 네. 이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 문제. 시장 경제는 유통을 전제로 하니까 왔다 갔다 해요. 네. 이거 둘이 안 되더라도 여행증 제도만 없어져도 한 1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는 봐요. 이 3가지가 있는 한 북한에서는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 아랍 지역에서는 네,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통일중 없죠. 그리고 시장 경제가 있고. 제가 그때 2010년도에 미국을 가보니까 세계 어떤 독재 국가도 미국에 와서 상 받아갈 자유는 있더라고요. 그렇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국제사회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있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뭐 어디에다 요청을 할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주저앉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 민중봉기는 어렵다. 아니, 저걸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저 세계의 장벽을 깨지 않는 이상 그 중에 하나라도 깨야만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어느 북한 헌법? 헌법을 바꿔야지, 헌법을. 북한 헌법? 예, 북한 헌법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그걸 네.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10대 원칙을 없애버려야지. 10대 원칙 없애버리고, 예. 그걸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고. 그 북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이 계속 앉아있는 이상 북한의 민중봉기는 불가능해요. 그럼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중봉기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기는 계속 저렇게 살아야 될까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여기 사람들은 북한의 그 민주화 운동도 안 일어나고 해서 아주 우매하고 아주 낙한 민족으로 아는데, 그 동족으로 아는데, 북한 저런 사회에도 20, 30만의 정치범이 있어요. 그건 북한 주민사회의 김일성 족속에 대한 강한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거나 같아요. 그렇게 폐쇄되고 이 지역들로 또 폐쇄된 중에서도 20, 30만의 정치범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그 저항 정신이 얼마나 강해요. 북한이 왜 봉기 못하나? 우선 북한 주민들 자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반말년에 봉건 체제에서 살았지요. 그 봉건에는 군주가 왕이고 나머지는 다 백성 아니에요. 그때는 자유, 인권 그런 말도 없을 때예요. 일제 36년간 통치가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해방이 딱 되는 순간에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공기라는 미국 군대가 들어왔어요. 북한은 그때 전 세계적으로 스탈린 체제 이상 강한 거 없었어요. 그 공산 독수령 독재 시스템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단 한 초도 자유 공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민족이에요. 동족이에요. 이게 계속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우물안의 개구리에서 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도 모든 지구촌의 모든 인생의 삶의 형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무식하다 나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세습을 거침없이 꿈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땅 시스템을 깔았어요. 주민 감시 시스템, 조직화하는 시스템, 세뇌 시스템, 비밀경찰, 공개경찰 시스템, 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게 저 시스템의 요구예요. 그렇게 꽉 짜여놓고 서로가 감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제일 큰 게 북한의 유일한 실정법인 당일상 생활입이 10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어떻게 탈북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걸 다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북한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난 북한에서부터 생각은 했댔어요. 왜냐하면 내가 밤이면 여기는 한국 방송, 북한에서 밤이면 남조선 방송 들었어요. 이거 입을 뒤집을 KBS 사회교육방송? KBS 통일열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NHK 같은 데도 그 한국말 방송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방금 듣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거기서 이런 거는 취급 안 하고 방송을 듣는 게 그런 어떤 생각의 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아니고 내가 저 체제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김일성 족속이 나가는 방향, 야망 그걸 계속 되씹어봤어요. 이게 진정으로 이게 공산주의 사회 계급이 없어지고 물건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사회로 가는 길이 맞나? 그게 계속 의문시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극해하면 나빠지니까. 네, 내려가면 내려가서 올라가는 낌새가 안 보이니까 계속 그걸 보고 또 씻고 우리 직장에 아주 유명한 기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편지를 쓴 거예요. 김정일한테. 네, 뭐라고? 84년경에 자기가 보게 되고 이 나라 꼴이 우습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길로 나가고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이게 공산주의가 맞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투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투소를 했는데 우린 다 모르고 있었죠. 그 전사자예요. 필적 감정. 네, 그거 걸렸어요. 걸려서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그 간첩을 또 잡아였었지.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가 잘 통해서 강동에서 그 사람이 계속 그걸 자문자답했어요. 야, 교수나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길로 가니? 자기는 그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열성이 네. 말썽이라는 게 그런 거죠. 네. 주체사상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데 내가 주인인 게 하나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우리 그런 논쟁을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어요. 숨어서. 그분이 너무 열성을 피우다가 말썽이 되고. 네, 그 김정일을 바로잡자 하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내가 그래서 그걸 계속 그 사람들 영향도 받으면서 나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다른 건 다 못해도 뭔가 이게 정의로운 길인가 아닌가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난 그거는 그때부터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고등학교 애들도 네. 그 무슨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향하여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야, 사회주의 완전 승리하는 거는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아, 저 92년도가 94년도에 그 한번 취재하려고 어느 군수공장에 갔댔어요. 제일 중요한 군수공장인데 그 선전비서가 나오고 앉아 얘기하래. 야, 요새 젊은이들 야단 났어. 왜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하고 성분이 굉장히 좋대요. 대대로 군수공장에 난 그 아들인데 자꾸 반미 투쟁하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미국 때문에 미국 잡아야 되니까 얘가 답답한지 자기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걔도 순진하죠. 비서동지 미국 때문에 못 산다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겠나 이랬다는 거예요. 네. 아주 합리적이네요. 네, 내가 그때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새 세대는 이런 생각도 안 오나. 그러니까. 그때 내가 좀 쇼크 받았다니까요. 그래요. 듣고 나니까 말이라 그게. 예. 우리가 남조선을 내밀려도 미국 때문에 못 냅니다. 뭐 미국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미국 때문에 핵도 만들고 뭐도 미국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미국이죠. 그 애가 그렇게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란 애인데도 그런 발상을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맞는 거잖아요. 친하게 지내면 되지. 내가 이마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걔는 정치적으로 문제 안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 야단이라는 거예요. 비판서 씌우고 부모를 불러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걔가 그렇게 그런 날. 이게 미국 때문에 다 그렇고 미국이라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될 게 아닌가 이랬다는 거예요. 미국의 봉쇄 때문에 자꾸 이런다니까. 예. 그럼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거는 내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야, 그 선전비서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아니 그건 맞는 말이죠 뭐. 얼마나 신통한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 엘리트들은 다 알아요. 스탈린 소련 열차를 얻어 탄 나라들은 다 가난해져가지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자본주의로 다 복귀했다는 거예요. 네. 북한 다 알아요, 엘리트들. 미 합중국의 열차에 올라탄 건 다 세계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 그런데 저번에 그 촛불 집회 나온 사람이 나이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50대 후반, 뭐 60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공산주의는 나쁘지만 사회주의는 좋은 건데 공산주의 새끼가 전 단계가 사회주의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 그 사회주의에 대한 이렇게 로망? 예, 한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꽤 많아요. 근데 그 어린 학생이 그 와가지고 미국 때문에 못 살면 미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그 너무 좋은 발상인데. 글쎄, 난 몰랐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새 세대는 이런 생각.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네. 젊은 애들은 막 미국 나가라 그러고 북한이란 나라를 체험 못 해봤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는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참 다행스러운 거 몇 개 느껴요. 그 압정권 때 토순이 효순이? 혀순이 미선이. 미선이 효순이. 야, 그때는 환장하겠더라고요. 야, 미군 때문에 너희 울바자가 무너지고 앉아있는데 이 탱크에 올라타고 미국도 순하다.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그랬죠. 그때 그랬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막 또 부채질하고. 근데 이제 와서는 그런 게 많이 죽었어요. 자기네도 배다 놓고 책임져지는 상황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때 고려대학교에서는 성조기를 막 짓밟아가지고 막 미국에서 막 분노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참 내가 오늘까지 살면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느낀 거는 전 정권 때 숱한 장관들이 김정일이 막 악수나 하고 내려오면 제가 무슨 김정일과 동급이 된 것처럼 까불었어요. 와서 국회의원들도 올라가고 나라고 그렇게 눈꼴 사납더니만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그게 없어졌어요. 저 김정은이 만나려 가긴 좀 쪽팔리는지 3대까지 가서 계기는 싫은가 봐요. 그런가요? 네, 그러길래 안 가겠죠? 몰라요. 또 어떤 놈이 또 체인지에서 올라가서 아마 못 갈걸요. 그러면 선생님 그 북한에서 민중봉기를 일으키게 하려면 민중봉기의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그 체제를 이제 이렇게
네. 뒤집고 그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거는 확실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해요. 이게 다 있는 상태에서 한다 하면 비행기에다 있죠. 예. 휴대폰 있죠. 예. 이제 위성에다 연결시키는 거 휴대폰 있죠. 그걸 좀 무작위로 뿌려대는 거예요. 단 기능 하나예요. 촬영해서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걸 하면 뭐 기지국 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그게 기지국 하늘에다 띄워놔요. 그것까지 자유세계가 책임져야죠.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아요? 나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거 그렇게 해서 누가 하겠어요? 요새는 평화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 대책 없는 평화주의자들은 그거를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죠. 평화주의자들은 김정은 체제가 지속 가능하게 해서 김정은하고 계속 이제 협상한다고 뭐 대화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던전 퍼다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혈세가 봉이 돼가지고 그냥 뭐 북한에 퍼다 줬네 하면서 중가운데 좀 또 그 배달 사고 좀 내가지고 자기 좀 뜯어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것 같은데요. 과거에 국제연맹이라고 있었어요. 히틀러 3제국이 집권해서 전쟁 준비를 막 나갈 때 그때 국제연맹자들이 그런 무언치가 평화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학자요 뭐요. 그것들이 히틀러한테는 말을 못하는구나. 무서우니까 전쟁 간도라. 다른 나라 다닌 거 히틀러 피해를 이제 받아야 되는 나라를 순회 방문하면서 히틀러 저에도 그래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그 나라들한테 안만 가서 선전이야 무슨 상관. 이것들이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했어요. 2천만 이상이 죽었어요.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아예 쪽팔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국제연맹이라는 그 존재가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요대로 살다가 죽고 싶을 정도로 나도 평화를 무지 사랑하지만은 평화가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방위에서 내가 계속 방어 운전한다고 해서 공격을 못 당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치고 지나가면 그렇죠.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막아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 그러니까 내가 말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주 단능적인 기계 그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채널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사진 찍어서 어디 올릴 수 있는 그것까지 다른 데서 받아서 기지고 하나 세우는 거 돈이 아무리 들어도 이제는 그게 글쎄 그러니까 지금은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은 북한에서 우리 탈북자들에게 휴대폰을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감시가 발견되는 순간에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돼요. 아니 글쎄 그런데 김정일 죽었을 때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김정일 죽었다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예, 여기 있었는데 그 북한에서 보냈어. 북한에서 보냈어요. 근데 자기 옆집에는 못 보냈을 걸? 옆집에는 안 보내죠. 남조선이니까 보냈지. 여기다가 이제 보낸 거죠. 여기다가 알려주려고. 이제 우리가 좀 그때 제가 그런 거 뭐 좀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11시 20분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 조금 늦게 봐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자기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국제사회에 알려주는. 근데 그냥 문자로만 하면 안 되고 사진을 찍어서 해야죠. 보내주는 그런 기능만 있으면 인증봉기가 가능하다. 나야말로 무인기 막 찍어내는 시대가 왔는데 핸드폰도 그렇게 걸썩해도 얼마든지 유통이 가능하잖아요. 그 좋은 그 활불에 나서 동시에 이게 함흥에서 평북도에서 무슨 봉기 사춘 같은 게 일어났다 해도 확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니까 다 진압될 때까지 옆 동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론이 중요하죠. 그 네트워크를 주력적으로 깔아줘야 돼요. 그렇죠. 평화 좋아하는 자들이 돈을 좀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진짜 평화적으로 하든지.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어떤 김정은이가 오래오래 앉아 계시면서 김정은이 한데 가서 이렇게 이제 좀 손을 비비면서 북한 인권 찬성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서 아직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있잖아요. 하긴 집단에는 똥 싸게 오줌 싸게 다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종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평화주의자들한테는 기대할 바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이제 자유를 사랑하시는 또 분들이 이거를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런 일을 좀 도모해 보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또 자리세게 계속 뭐 저 김일성 족속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놔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가지고 어느 걸 막아야 끝나겠는가 이 갈피를 못 잡게 혼란을 주고 나는 북한 민주화 봉기의 가능성은 자유세계가 참다 한미 동맹이 참다 북한이 핵 미사일로 실질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이제는 다가왔다 하는 순간에 선제 공격하는 순간 선제 공격 들어갔을 때 그때 일어난다. 그때 일어난다고 나는 그걸 100%로 장담해요. 맞습니다. 그때 일어나죠. 네. 그때. 나도 때리고 싶은데 힘없어 못 때렸는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 왜 식량난 심할 때 야 왜 전쟁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도 가서 어디 하나 가서 치고 싶은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근데 그 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 문구 하나를 접했는데요. 53년 8월 10일에 53년 7월 27일 날 우리 왜 정전협정이 체결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53년 8월 10일에 이제 대국민 그 성명서를 내셨는데 그 여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우리들의 군번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김일성도 평양에서 그런 연설을 했다고. 근데 그 말씀이 핵심인 것 같아요. 나는 북한 주민들에게 공산 그 왕조에서 구출해서 이 자유시장 경제로 통일해야죠. 나는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끝없이 존경하는 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동란의 세계에서 소련이 사회주의 영역을 하고 확장하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대한 그 신기루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딱 이끌고 자유민주주의 열차에 올려태운 거. 그러니까요. 초대 대통령. 근데 그거를 지금 부정하고 그거를 지금 계속 잘못했다고 지금 비판하는 게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이 나라에 친무가는 다수는 인정하는 거고 10명이 그 떠드는 10명은 부정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돼. 원래 그런 가다들이지 목소리 높아요. 그런가요? 세상 다 들으라고. 알겠습니다. 설득력이 없으니까 계속 고화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 주민들에게 앞으로 저는 우리 탈북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자유를 선택하고 시장 경제에서 경쟁이 있고 치열하지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이 길이 미래를 위한 길이고 우리의 번영과 풍요를 위한 길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것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못 북한 알아들을 사람들이. 수 있어요. 못 알아들을 우리 수 이렇게 있어요. 합시다. 북한이 자유화되는 순간에 그 벅찬 순간이 온다면 비행기에다가 전단을 다 싣는 거예요. 북한은 자유화 이 길로 나가야 된다. 자유화의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 주체 사상을 철폐한다. 둘째, 김일성 족속의 사도 집단인 노동당을 해체한다. 셋째, 북한 김일성 족속의 유일한 실정법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원칙을 폐기한다. 넷째, 북한 김일성 족속이 정적들, 반체제 인사들을 가두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살육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전원 속방한다. 다섯째,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닌 대한민국식 개혁개방을 선포한다. 쫙 뿌려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김일성 족속 치하에서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아무 죄도 없이 300만 굶어 죽은 거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로 죽은 그 사람들이
그 혼을 뭘로 달래주겠어요? 우리는 올라가면 그걸 꼭 해야 돼요. 김일성 족속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서 그게 너, 나, 우리 북한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 꼭 이 일만은 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오늘 속 시원하게 얘기했네. 감사합니다. 예. 아, 엄청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한을 품고 살아오신 우리 김길선 우리 기자님에게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시민 여러분, 자유애국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북한을 자유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게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영원 무궁토록 번영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승만 학당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시는 우리 미군, 주한미군, 또 뭐 한미 연합 사령부 군인들에게 이 통일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내서 그분들에게 격려와 또 위로의 메시지를 드리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또 많은 또 이 탈북민들은 한미동맹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고, 또 북한 주민들도 한미동맹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미국과 미국 국민과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 안에서 다 같이 정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